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기 부양 지원금일 텐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중저소득층에게 제한적으로 지급할 것이냐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측은 이번 경기 부양책을 추가 실업급여 연장이 마감되는 3월 14일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국가 부채만 높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금의 소득 기준에 대해 연소득 1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게 지원금이 필요하냐는 반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번 경기 부양책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비영리 연구단체 오퍼튜니티 인사이트는 지난 2차 경기 부양지원금 600달러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의 가정이 빠르게 경기 부양금을 소비하는 데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만 5천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정은 경기 부양금을 저축하고 있으며 이는 당장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라치 테디 경제학 교수와 마이클 스테프너 경제학자가 크레딧 카드 및 데비트 카드 사용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현금 입금이 시작된 1월 4일부터 시작해 5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는 소비가 급증한 반면 7만 8천 달러 이상의 소득과 개인의 가정 지출은 거의 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나눠준 경기부양금 1,200달러의 경우 전 소득층에서 소비 지출이 증가한 반면 2차 경기부양금은 현격한 소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부유층의 경기 침체는 끝난 반면 중저소득층 가정의 침체는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민주당 측은 무엇보다 이번 경기부양책의 조기 통과가 핵심이라면서 공화당이 계속 반대하는 경우 예산 조정 절차를 행사해 부양책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존슨앤존슨과 노바백스가 코로나19 백신 관련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백신 공급 가속화에 희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노바백스와 존슨앤존슨은 자사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유효성이 6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는 85%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보다는 유효성이 낮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효과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의 경우에는 유효성이 40%에서 60%로 알려졌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백신은 보관이 쉬우며 다른 백신과는 다르게 한 번만 접종을 받으면 되기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노바백스도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이 89.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두 백신 모두 남아공발 코로나19 변종에는 더욱 약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공에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존슨앤존슨의 경우에는 유효성이 57%, 노바백스의 경우에는 49%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이들 백신이 남아공 변종을 상대로도 충분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변종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이에 맞춰 계속해서 백신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다음 주 연방시약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디케 카운티 교육청은 대면 수업 재개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디케 카운티 공립학교 교장들은 학교 내에 도입된 코로나19 안전조치를 소개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캡 카운티 교육청은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수업 재개를 연기했던 바 있습니다. 디캡 카운티의 교장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학교 내에 코로나19 안전조치가 철저히 도입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nd today we're here to share with you some wonderful things that we're doing to prepare for your pending return to our building. 복도에는 학생들의 통행 방향을 통일시키기 위한 표시가 되어 있고 벽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장려하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곳곳에 손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 식사는 그랩앤고 방식으로 제공되며 점심시간은 순서를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실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한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교사들에게 지급될 보호장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마스크를 계속해서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장실과 교실 앞에는 QR코드가 준비되어 있고 교사와 학생들은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고 입장해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 기록을 통해 접촉자를 추적할 예정입니다. 디캡 카운티의 대면 수업이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디캡 교육청은 대면 수업 재개 2주 전에 학부모들에게 공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제3회 동남부 한글 글짓기 대회가 공모전 형식으로 바뀌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재미한국학교 동남부 지역협의회와 애틀랜타 한국교육원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지난해 팬데믹 사태로 취소된 제3회 동남부 한글 글짓기 대회를 공모전 형식으로 바꾸어 비대면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초급 1, 2 그리고 중급과 고급으로 나뉘어 열리며 한국학교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가 가능합니다. 시제는 초급 1의 경우 나의 가족, 초급 2는 내가 한글을 배우는 이유, 중급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달라진 나의 일상생활, 그리고 고급은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한 나의 재현 등입니다. 참가 신청은 2월 12일 자정까지이며 작성된 내용은 재미한국학교 동남부 지역협의회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가 신청서와 글짓기 대회 원고지 등은 협의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 다음은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저녁 7시부터 워싱턴 위저드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호크스는 현재 6명의 부상자가 있습니다. 가드진에서는 라존 론도, 캠 레디시, 크리스턴, 그리고 보그단 보그다노비치 총 4명의 선수가 부상을 겪고 있고 루키인 온예카 오콩우와 클린트 카펠라 역시 경미한 부상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위저드는 최근 3연패를 기록하며 리그 최악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판 스타인 존 월이 러셀 웨스트브룩과 트레이드된 후 이번 시즌 워싱턴은 3승 1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크스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해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 시즌 우승팀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전까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골프 소식입니다. PGA 투어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이 열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가 진행된 현재 탱크 최경주 선수가 6언더파로 공동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PGA 투어는 젊은 선수들과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시합이 쉽지 않다. 하지만 젊은 친구들과 시합한다는 게 행복하다. 시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페덱스 랭킹 125위 안에 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베테랑의 품격을 보였습니다. 올해 51세인 최경주는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들을 남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2014년에는 공동 2위, 2016년에는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최경주의 티샷 비거리는 평균 258.5야드로 이번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 출전 선수 156명 중 꼴찌입니다. 최경주가 말하는 젊은 친구들에 비해 40에서 50야드 이상 짧았습니다. 하지만 최경주는 짧은 드라이버샷 비거리를 노련한 롱 아이언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어제 최경주의 그린 적중률은 무려 83.33%로 그린 주변 벙커에 빠졌을 때 팔을 잡는 벙커 세이브도 100%를 기록했습니다. 시니어 투어와 PGA 투어를 병행하고 있는 최경주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깜짝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골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가 어제 열린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0주차 경기에서 리버풀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석연치 않은 VAR 판정에 골을 취소당하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오른쪽 윙백인 세르주 오리에 선수는 전반전 종료 후 교체되자 라커룸에서 바로 경기장을 떠났다고 전해졌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전술이 아니라 선수들의 개인 실수가 승패를 갈랐다고 주장하면서 리버풀전 직후 팀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덩달아 팀의 주포인 해리 케인이 부상을 입으면서 백업 공격수인 비니시우스 주니어로만 시즌을 치를 수 없게 된 토트넘은 임대를 떠나 밀월에서 활약하고 있는 18살 유망주 트로이 페럿을 복귀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을 상대할 예정입니다. 케인이 없고 팀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팀을 이끌어서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축구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644만 2,974명, 누적 사망자는 44만 6,004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6만 5,35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943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74만 1,991명, 누적 사망자는 12,4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84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36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5만 7,524명, 신규 1,993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2,848명, 누적 사망자는 693명입니다. 28일에서 29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38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7,492명, 누적 사망자는 88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5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173명, 누적 사망자는 69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14명, 신규 사망자는 5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이스라엘의 실제 접종에서 92%에 달하는 예방 효과를 발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의료관리기구인 마카비는 1차와 2차 접종을 마친 16만 3천 명의 회원 중 일주일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인원은 3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카비가 비교군으로 설정한 같은 수의 비접종자 중에서는 6,437명이 감염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카비는 두 그룹에서 나온 감염자 수를 비교해 백신 접종 시 발병률이 낮아지는 정도를 산출한 유효성이 92%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주 의회 입법회기가 한창인 가운데 올해도 카지노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조지아 하원 관광 및 경제개발위원회 의장 론 스티븐스 의원은 내년 선거에서 카지노 허용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이는 내용의 법안 HR 30을 제출했습니다. 카지노 합법화 법안은 수년째 매 회기 때마다 상정돼 왔습니다. 그러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카지노 합법화 지지자들은 도박산업 허용을 통해 현재 복권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호프 장학금 재정에 수억 달러가 유입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과 기독교계 등은 부도덕하고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보건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2장 겹쳐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N95 마스크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2장 겹쳐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수술용 마스크 위에 면 마스크를 겹쳐 쓰면 수술용 마스크가 필터 역할을 하고 면 마스크는 밀착 착용을 도우면서 추가 필터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상원은행위원회는 게임스톱 주가 폭등 사태에 관련해 헤지펀드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패널을 이끄는 맥신 워터스 의원은 비윤리적 행위로 시장 변동성을 초래한 헤지펀드들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의 진보계 인사들도 헤지펀드들의 투자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임스톱 사태는 헤지펀드들의 공매도에 반발한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톱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주가를 폭등시킨 사건입니다. 이상으로 1월 29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